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도 현대판 장발장이 있습니다. 이 경미한 생활형 범죄를 저질렀다가 이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유치장에 가게 된 그런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관련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 법안을 제안하셨는데 정말 벌금 못 내서 이렇게 교도소를 가는 분들이 그동안 많으셨는지도 참 궁금하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글쎄 저도 잘 몰랐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경미하니까 그냥 벌금형을 매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50만 원, 100만 원 네. 이런 벌금이 너무나 과중해서 네. 그것을 갚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가시는 분들이 1년에 4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네, 그래서 4만 명이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부터 네. 그 이제 2009년도에 정확하게 43,199명이 그 감옥에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43199 운동이라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인권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해오셨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는 장발장 은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민간에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걸 만들었는데 뭐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네. 법을 고쳐서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네네. 해서 이제 저희가 장발장 법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법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입니다만 뭐 뉴스든 언론이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밌는데요. 네. 그 이제 저희 지난번에 행사할 때 그 저희 문재인 대표께서 거기 네. 행사에 오셨는데 예. 예전에 그 변호사 할 때의 그때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그 오히려 그 징역형보다 이 벌금형이 낮은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징역형을 벌여달라 이런 분들이 계셨대요. 왜냐하면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되고 네.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안 되니까 예. 오히려 더 높은 네.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해달라. 나는 정말 이 벌금형 정말 이거 안 된다. 그 아주 오래전에 이제 네네. 변호사 할 때 그런 얘기를 이미 들으셨다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확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당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인 분들은 뭐 전과가 남는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지만 네. 이분들은 뭐 전과고 뭐고 지금 당장 벌금 낼 돈이 없으니 더 중한 범죄를 때려달라 예.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집행유예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신체를 구속하는 구속형 제도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좀 경미한 범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집행유예 제도가 없습니다.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벌금형을 소득에 따라서 매깁니다. 그래서 일수벌금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예, 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좀 너무 과하다고 하는데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수벌금제라고 해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벌금이 적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수벌금제도 없고 그다음에 벌금제는 집행유예도 없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게 경미한 범죄가 굉장히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모순점이 그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4만 명이나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정말 계셨죠.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상황이었는데 그 사각지대 안에 포함된 분들이 많으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발의하신 형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부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몰랐는데 너무나 많이 이런 분들이 계셨다. 네. 이걸 알게 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 이제 감옥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교육을 하러 가시는 그렇죠. 분들이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감옥에 가서 수감자들을 만나 보니까 예, 예. 여기 계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편을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어려운 형편이다. 나는 지금 아주 별거 아닌데 이렇게 감옥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운동을 쭉 해오시면서 선진국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일수벌금제라는 것이 있더라. 그거는 뭐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일수벌금제. 그 일수벌금제는 하루하루 갚아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네. 이것은 50일간의 뭐 노역을 처한다. 이렇게 예, 50일간의 예. 감옥형을 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소득이 낮은 사람은 하루에 10,000원. 아하.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이제 100만 원. 아하.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날짜 수대로. 네, 예, 예. 가끔가다 이제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무슨 유명 그 축구 선수가 그렇죠. 이렇게 고속버스에 과속을 했다가 예. 이제 과징금을 받았는데 몇 천만 원을 받았다. 네. 뭐 이런 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일수벌금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법안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게 또 의외로 형법학자들이 예. 그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좀 빠르다. 그런 범죄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그 벌금제의 기본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아니더라도 좀 이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크게 이번 법안에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네, 하나는 네.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자. 한 번에 못 낼 때. 네, 한 번에 못 낼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자. 그리고 네. 이제 말씀하신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자. 네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네. 이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1년에 한 10,000명은 구제할 수 구제할 있다. 수 있군요.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으세요. 네. 당연히 이제 뭐 그 분할 납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 분할 납부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지금도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규칙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판결을 내릴 때 언제까지 뭐 내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니까 그때 못 내게 되면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렇군요. 이런 사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명확하게 해서 분할 납부가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하고 네. 반드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지하게끔 알려주게끔. 네.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능하게,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가능하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앞서 의원님께서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범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형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하면 벌금형 또한 범죄 기록에 남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요, 아닌가요? 원래 그 기록은 남죠. 네. 벌금형도 남습니까? 네, 원래 기록은 다 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한 범죄 기록이 남으니까 보통은 그게 벌금형으로 낮은 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네. 더 중한 범죄, 내가 더 사실은 경미한 범죄인데 네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해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집행유예가 무슨 되니까. 예. 그러네요. 만약에 돈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고 식솔이 많은데 본인이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면 교도소에 가게 되면 정말 이게 황당한 상황이 처해질 텐데 이런 분들이 많으셨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장발장은행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심사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원서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지 저도 너무 놀랬고요. 네. 이분들이 꼭 그렇게 하나같이 형편들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되게 아이들은 아프고 부모님들 또 연세가 오래되셔가지고 높으셔서 뭐 치매 걸리고 한참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집안이 뭐 되게 장애인이라 이래서 제대로 이렇게 이 당사자가 경제활동을. 아니면 네. 생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맥주 한 잔 먹고 있다가 어떤 시비에 이렇게 휩싸이고 휘말려서.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근데 감옥에 가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뭐 생계를 도저히 그러네요. 이끌어 나갈 네. 수 없는 네. 뭐 이런 분들이 제가 보면서도 너무나 많아서요. 정말 네. 거기 그거 보다가 네. 매일처럼 거기 심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을 쭉 주셨는데 장발장 은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름으로 미루어서 어떤 은행이겠구나 싶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발장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마침 또 의원님께서는 이 장발장 은행 운영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장발장 은행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덧붙여 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인권연대라고 인권운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을 하자 해서 장발장 은행을 설립을 했고요. 네. 우리 그 홍세와 뭐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유명한 네. 책을 쓰셨죠. 예, 예. 그분이 이제 은행장을 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권연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전직 이제 변호사, 현직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도와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톨릭에서 강호일 주교님이 1호로 이제 기부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셔가지고요. 지금 3억이 넘는 돈이 모였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내시면 네. 이 돈을 바로 그렇게 그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드리는 거죠. 초저리로. 저리도 아니고 그냥 원금만 대출을 예.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발장 은행은 돈을 벌기 위한 은행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운영비는 한 푼도 안 갖다 쓰고요. 네. 받은 건 전부 대출해 드리고요. 네. 그래서 대출을 해드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요. 원금만. 단지 원금을 이제 6개월 거치, 그다음에 네. 1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상 형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갚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감옥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감옥을 가게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장발장은행에다 하시면 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예. 이제 대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시는 분들, 이렇게 벌금형을 계속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음주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면 또 이렇게 그 취지에 좀 네.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초범에 해당하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장발장은행의 취지는 사회의 따뜻한 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손을 한번 내밀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 사회에 내가 이게 같이 살아가는 사회구나 하는 걸 한번 느끼게 해주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요. 네. 사실 이 취지가 잘 어떻게 보면 통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을 다 갚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러세요. 네, 지금 이제 거치 기간인데도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벌써 돈을 갚기 시작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이제 독지가들이 그 형편을 듣고 당신 돈은 내가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 그 도움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장발장은행에서 돈 빌려서 그리고 내 힘으로 갚겠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장발장은행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글쎄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듣는데도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네, 그런 네, 느낌이 네. 듭니다. 이참에 저희 국회 방송 오셔서 좀 홍보가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네.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예.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도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회의장님도 오시고요. 예. 그날 이제 여당 대표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겨갖고 못 오시고요. 우리 네. 문재인 대표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여야 의원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그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그 법을 같이 발의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국회로 간 장발장 입법 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응들이 좋았군요. 그럼 뭐 혜택을 보셨거나 이렇게 아름아름 알고 오신 분들도 많으셨습니까? 그날 이제 뭐 이건 그냥 뭐 소개하는 거니까요. 당사자들은 없었고요. 이제 그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취지에 대해서 잘들 얘기를 하셨죠. 네, 사실 그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어느 방면으로 도울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좀 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네.
자, 장발장 법안의 입법 의미랄까요? 이미 뭐 말씀 중에 섞여서 나왔습니다만 입법 의미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네. 처리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몰랐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네. 매년 4만 명 이상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었다. 네. 그럼 전과자가 되는 거죠? 네, 뭐 전과자는 되는 건데요. 이제 네. 벌금을 받더라도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돼서 징역을 살지 않아도 징역을 사셨기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저희 국회가 쳐다보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취지에는 모두 다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수벌금제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는 좀 더 이제 진취적인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지만 네. 그건 아직 조금 논란은 있으니까 그건 네. 말고 요 두 가지 법안만 제가 이제 따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건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해서 다들 동의해 주셨고요. 지난 6월 25일 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네. 이게 심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여야 모두 공히 취지에 동감을 해주셨고요. 예. 단지 이제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취지를 잘 살릴 것이냐 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벌금형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금액을 한정을 해야 된다. 예. 그 금액을 500만 원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1000만 원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예.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음번 회의에서는 아마 네. 꼭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뭐 오늘 장발장 법안도 그렇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이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법안을 다수 발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올 한해 이건 정말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으시다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뉴 스타트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스타트업 지원법입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은행에서 예금 돈을 빌릴 때 네. 대개 이제 보증을 세우거든요. 그렇죠. 이 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을 하셨다가 그게 망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보증 채무 때문에 기업이 망했는데 이분이 평생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창조 경제가 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창업을 했다가 창업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네.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저건 안 되겠다. 창업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자꾸 안정적인 직업, 뭐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개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게 되는데 사회 전체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창업 국가가 되어야지 한 국가가 발전이 될 텐데 네. 그런 진취적인 게 지금 많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가가 관장하는 신용 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신용 보증기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기관에서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만 일단 보증은 없애기로 하자. 제가 이 법안을 내놓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너무 충격이 크다 해서 천천히 가자. 네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창조 경제를 현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으니 네. 조속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법을 내놨습니다. 금년 안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혹시 끝으로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상 이제 이렇게 한 사회가 새롭게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죠. 창업했을 때 돈이 없더라도 창업해서 네. 실패하면 또 재개하고 네.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7.8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똑같은 게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해도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좋고 고등학교 가서 또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대학교를 뭐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법학대학원 나오고 그다음에 직장생활 하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메디컬 스쿨도 가고 의사도 네, 되고 이런 게 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게 좀 잘 안 돼서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균등 선발제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잠깐 공부를 잘 못했지만 네. 이런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적인 메시지가 가득한 법안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